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수익률 곡선을 통해 갖고 채권에서 그 쪽집게 지표라고 하거든요. 매우 똑똑해요. 수익률 곡선을 통해서 투자할 때, 주식 투자할 때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좀 큰 그림을 보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코너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먼저 수익률 곡선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수익률 곡선은 만기에 따라서 금리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X축이 만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 Y축이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가 높게 형성이 되는데 이게 통상적인 경우에는 그 우상향, 그러니까 만기가 길수록 높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통화정책 긴축기에도 그렇고 기준금리를 좀 오랫동안 긴축하면은 그 여파로 경기는 빠르게 식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시장금리, 장기금리가 더 내리는 현상 이런 것까지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욕 연은 홈페이지에 한번 와봤어요. 뉴욕 연은도 리딩 인디케이터, 그러니까 선행 지표로서 이 수익률 곡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까지 발표한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금리하고 먼저 3개월 금리하고의 그 차이를 봅니다.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그 금리 차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은 플러스로 있는 게 맞죠. 10년 금리가 더 만기가 기니까. 근데 이게 마이너스로 바뀌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80년대 보면은 마이너스 폭이 엄청 커졌어요. 10년 금리가 3개월 금리보다 많이 아주 내려갔다는 얘기인데, 그리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침체가 왔습니다. 침체는 이 빗금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90년대에도 보면은 약간 마이너스 갔다가 그리고 침체가 약하게 왔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2023년에 171bp, 1.71%포인트가 10년 금리가 더 낮았어요. 그렇게 역전이 됐다가 현재 침체는 안 왔지만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기록했고 지금도 좀 경기 둔화될 거다, 이런 것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큰 그림에서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따라서 금리 이제 침체 확률을 얼마 정도 보냐 이렇게 하면은, 연준 같은 경우에는 침체가 올 가능성을 2025년 8월 같은 경우에는 뭐 6월 같은 경우에는 56.7%, 2025년 7월 같은 경우에 61.79% 정도를 이렇게 수익률 곡선을 통해서 과거 뭐 그런 계산을 해보면은 이 정도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주간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제가 수익률 곡선을 그려보겠습니다. 미국채 수익률 곡선을 살펴볼 거고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그리려고 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4월 20일이라고 비교를 해보면은 2년 금리는 저희가 3개월 금리랑 같이, 3개월 금리는 사실상 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많이 보는 거는, 시장에서는 2년 금리를 좀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기대가 2년 금리에 반영이 되는데, 이게 좀 제일 많이 거래되고 좀 이게 좀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년 금리는 좀 덜 내렸어요. 그리고 10년 금리가 많이 내렸는데, 이 상황은 좀 다른 게, 그 10년 금리가 지나치게 치솟았었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봤던 내러티브는 Sell United States라고 해갖고서는 미국채 그냥 팔아버리고, 그리고 달러 팔아버리고, 그리고 미국 주식 팔자, 그리고 미국이 좋지 않을 것 같다. 이게 트럼프가 관세 부과한 다음에는 이 내러티브가 셌었어요. 근데 이게 되돌려지면서 미국채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가고 있고, 시장에서 이런 내러티브가 힘을 받으면서 장기금리가 더 내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전이라고 보시면 색깔을 전일 거를 바꿔 놓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오늘 거를, 전일 거를 파란색으로 바꾸고, 하루 전보다 2년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10년 금리는 들어올랐고, 그럼 2년 금리가 왜 급등했냐? 그러면은 미국 제조업 선행 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PMI 지수라고 하는데 이게 예상보다는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빠르게 이루어질 거다, 뭐 이런 기대를 시장이 하다가 그게 약간은 실망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중단기 지금 2년 금리 급등했다고 하는데, 이 2년 금리가 앞으로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FOMC를 앞두고, 그리고 오늘 밤에 고용지표를 앞두고, 고용지표를 보고서는 FOMC가 어떻게 갈지 시장 사람들이 예상을 할 텐데, 이 2년 금리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연준의 반응과 그리고 시장의 반응,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것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이제 커브 관련해서 또 중요한 또 단어가 있어요. 비하인드 커브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연준이 금리 인하에 실기했다, 금리 인하 너무 늦었다, 비하인드 늦춰졌다, 이런 얘기인데, 트럼프가 이제 파월을 비판하면서 이런
뉘앙스를 풍겼죠. 그래서 루저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파월이 여기에 대해서는 파월의 발언을 좀 예상할 수 있어요. 파월은 3월 FOMC에서도 얘기했고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웰 포지션드라는 입장을 했습니다. 이 웰 포지션드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긴축금리가 지금 중립이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보다 많이 높은 수준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경기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그리고서는 고용시장이 좀 망가지는 모습을 보이면 연준이 빠르게 움직여서 팍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크게 낮추면은 경기를 이렇게 보강하는 효과가 더 크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침체가 낮게 올 수 있거든요. 아주 얕게 올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연준은 항상 웰 포지션드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지금 관세발 인플레에는 우리가 긴축 수준을 유지하면서 좀 더 인하를 늦추면서 대응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예상과 다르게 고용시장이 빠르게 둔화할 경우에는 우리가 빠르게 낮출 수 있다, 이 얘기를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 메시지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채권 시장은 6월 금리 인하 기대를 56% 정도 반영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연방 기금금리 선물에 반영된 이제 기대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이제 한 56% 정도고, 그리고 동결은 한 40% 정도가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우리가 다 같이 파월 메시지를 들었고 관세발 인플레를 다 봤는데 이 불확실성도 여전하고 기대 인플레가 중단기에서 오르는 것까지는 맞는데 왜 그러면 채권 시장은 이걸 기대하고 이렇게 가 있을까, 이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고용 시장에 좀 더 기대를 걸고 있다. 그리고 그게 연준이 움직일 경우에는 좀 빨리 움직여야지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돼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고용 시장에 둔화되는 게 연준을 왜 빨리 움직이냐, 뭐 이렇게 여쭤볼 수 있는데, 그거는 한번 연준의 그 통화 정책 한번 목표를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연준의 통화 정책 목표는 크게 뭐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최대 고용 달성. 여기서 맥시멈 인플로이먼트입니다. 그래서 최대 고용이라 고용 시장이 최대한 좋게 만들려는 게 연준의 목표인 거고, 지금은 뭐 자연 실업률보다도 이게 좀 낮은 수준이다, 뭐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고용 시장은 매우 좋은 상태이고, 이건 파월은 유지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유지가 아니라 좀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은 그럼 연준은 바로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은 이걸 보고선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목표는 뭐 스테이블 프라이스, 우리가 말씀드리는 뭐 물가 안정, 이런 목표라고 되면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장기 금리 안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에 이 첫 번째 최대 고용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채권 시장도 그것 때문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고용 시장에 기대를 건다, 여기까지 확인을 했는데, 그럼 왜 기대를 거는지, 뭘 보고 기대를 거는지 한번 세 가지 동거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캔자스 시티 연은이 좀 만들어 놓은 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나온 고용 지표를 통해서 만든 건데, 실업자 한 명당, 이 왼쪽에 첫 번째 차트입니다. 실업자 한 명당 그 채용 공고가 얼마인지 그 숫자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까지 올랐다가, 이게 레이쇼가 올랐다가 지금은 둔화하는 흐름에 있습니다. 그 말은 보면은 실업자 대비 여전히 채용 공고 수는 뭐 충분한 걸로 보이는데 1을 넘으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과거에 과열됐던 게 좀 더 식어가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보시면은 이거는 자발적으로 관두는 비율입니다. 이 자발적으로 관두는 비율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에 피크를 찍고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회사에 다니시면은 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좀 쉽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관둘 때에는 밖에 취업이 쉽거나 더 좋은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면은 자발적으로 관두거든요. 근데 시장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발적으로 관두는 비율이 떨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고용 시장이 식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지표로 한번 가격 지표로 한번 볼게요. 고용 시장이 크게 말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그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임금일 테고, 이 임금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고용 시장의 방향을 좀 예측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애틀랜타 연은에서 웨이지 그로스 트래커라고 해서 임금 증가율 그 트래커 따라가는 거, 그런 흐름을 좀 이렇게 추정해서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 지표를 보면은 이 정도 수준으로 뭐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연초에 약간 올랐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번 잡스위처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직했던 사람들의 지표를 보면은 둔화하는 추세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오히려 둔화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직하는 사람들은 계약서를 다시 쓰기 때문에 임금이 만약에 인플레가 치솟는 상황일 경우에는 그만큼 고용시장의 수급도 고려해 갖고서는 이게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의 증가율이 오르게 되고 전체를 끌어올리게 돼요. 이게 우리가 2022년과 23년에 임금이 빠르게 올랐을 때 그때 흐름도 결국은 이 잡스위처들이 좀 리드했다, 뭐 약간 영향을 크게 줬다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둔화하는 추세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잡스테이어, 그러니까 계속 기존에 다니던 사람들은 뭐 연초에 뭐 계절적 효과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올랐겠죠. 그래서 약간 오른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잡스위처로 최근에 이직하는 사람들로 한정해서 볼 경우에 둔화하는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 가격 지표까지 봤는데 또 하나 고용시장의 둔화를 볼 수 있는 약간 기대하는 이유가 노동시장 편차라는 지수가 있어요. 이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CT 보고서에서 CT가 컨퍼런스 보드에 응답한 거를 갖고서는 만든 차트인데, 약간 취업하는 게 어렵지 않다, 취업하는 게 취업 전망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어렵지 않다,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대답한 응답자 수에서 일자리가 풍부하지 않다, 뭐 부족하다, 뭐 이렇게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높으면은 고용시장이 그만큼 일자리가 풍부하다는 응답이 많고 좀 낙관적인 전망이 반영되어 있는 거고, 이 수치가 내려온다면은 그거는 고용시장이 좀 더 둔화하는 것, 그게 시장 사람들의 약간 인식, 기대,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둔화하는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고용시장은 흘러 약간 둔화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보시면은 그 1분기 GDP가 좀 안 좋게 나왔을 때도 주식시장은 오히려 좀 호재로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bad news is not bad news거든요. 그 이유는 bad news일 경우에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크게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그럼 연준이 낮추면 주식시장 좋겠지, 이런 기대가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고용 지표가 오늘 밤에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을 많이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고용 지표가 좀 더 둔화하는 모습, 지금에 보여드렸던 큰 그림에서 요거와 좀 부합하게 약간 하드 지표라고 하죠. 실물 지표가 실제로 취업자 수도 증가세가 많이 둔화했고 실업률도 오르는 흐름을 보일 경우에는 연준이 통화정책 성명서에도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5월에는 금리를 동결하겠지만 6월에는 정말 낮출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어떤 식으로 살펴보면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먼저 5월에 최근에 3월에 나왔던 통화정책 성명서를 보면은 첫 번째에 나와요. 고용시장 관련해서의 문구가. 그래서 실업률이 안정돼 있고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고용시장은 견조한 수준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좀 바뀔 거예요, 문구가. 만약에 고용지표가 오늘 나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바뀔 수 있냐. 좀 극단적인 케이스로 한번 이게 나빠졌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024년 9월, 작년 9월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연준이 50bp를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좀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문구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때 문구를 보시면은 job gains have slowed. 그러니까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됐다. 그리고 실업률은 unemployment rate has moved up, 올랐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때도 뭐 낮은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고용시장이 나빠지는 느낌은 아니고, 연준은 연착륙에 대한 얘기를 포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경기는 좋은 수준에서 이제 물가가 자연스럽게 둔화하는 거, 목표를 향해 간다, 이런 내러티브를 계속 고수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고용지표가 좀 나빠지더라도 그것을 좀 더 부드러워졌다, 그 정도, 지표가 좀 더 부드러워졌다, 이 정도 느낌으로 전달을 할 거고, 이런 것이 나올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6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 56%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미국채 2년 금리 그것이 좀 더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미국채 2년 금리 흐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2년 금리인데 이렇게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올랐다가 내렸죠. 이 2년 금리에는 그 금리 인하 기대가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통상 금리 인하 기대가 이게 최종 기준 금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최종 기준 금리가 어느 정도로 반영됐는지가 이제 중단기 금리에 나오거든요. 2년 금리에.
그래서 기준금리가 얼마로 낮아질지가 이게 그런 전망들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보통 속도가 인하 속도가 당겨지면은 이것도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6월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은 그러면 이 2년 금리도 내리게 되고,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일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단이 다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고 각자 판단에 따라서 좀 결론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이 반응했던 거는 배드 뉴스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식으로 반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2년 금리가 이렇게 내리고, 그리고 최근에는 장기 금리가 여기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러티브가 유지될지, 아니면 바꿔서 이제 만약에 고용 지표가 오늘 좋게 나와요. 그럴 경우에는 2년 연준이 세게 고용 지표에 대해서도 세게 말할 거다, 이런 기대가 시장에 반영될 거고, 그러면 미국채 2년 금리가 급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급등하고,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반응할지, 경기가 뭐 좋다니까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그럼 연준의 금리 인하가 멀어지겠네 하면서 나스닥이 조정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나리오가 갈리는데, 그 부분도 좀 유념해서 보시면은 앞으로 투자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수익률 곡선과 그리고 다음 주 FOMC, 그리고 오늘 밤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 여기서 주시할 점을 한번 살펴봤는데, 앞으로도 이 수익률 곡선의 움직임을 같이 투자에 도움이 되는 관점에서 그렇게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